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대형 호재에 임박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1위가 될 수 있는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 어떤 호재가 임박했는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앞두고 있는 모습이고요.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를 기원하면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총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고요.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계 1위 이 기업 무식하게 투자하세요. 대형 호재에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최근에 새로운 AI가 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픈 AI의 새로운 AI고요. 오픈 AI의 미라 무라티 최고 기술 책임자는 라이브 행사를 통해 GPT-4o라는 이름의 새 AI 모델을 공개하고 시연했습니다. 아니 GPT-4까지는 알겠는데 GPT-4o는 뭔가요? 주로 텍스트를 통해 대화할 수 있었던 기존 모델과는 달리 이용자와 실시간 음성 대화를 통해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할 수 있는 AI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말로만 서로 주고받으면서 AI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픈 AI의 GPT-4o 모델이 기존 GPT-4 터보보다 2배 더 빠르고 비용은 2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가볍고 그 다음에 더 비용도 덜 드는데 사실상 음성으로 더 잘 알아듣고 대답을 더 잘할 수 있는 음성 비서와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로 내가 좀 긴장한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진정할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면은 뭐 원래 진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이렇게 안 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라라는 음성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진짜 사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대화를 하는 건데 이게 마치 비서처럼 음성 대 음성으로 서로 간에 빠르게 사실 이 병목 현상 없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오픈 AI가 새로운 AI를 공개를 했구나. 뿐만 아니라 이번 마이크로소프트가 새로운 AI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네. 그래서 야, 데이터 센터 하나 더 지어. 라고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프랑스에 또 6조 원을 투입해 데이터 센터를 짓고 클라우드 및 AI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존에 또 뭐 몇십 조, 몇백 조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짓는다는 거죠. 2027년까지 2,500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100만 명에 대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다.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해서 또 그 지역이 살아나겠죠.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이번 투자는 프랑스 진출 41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AI이기 때문에 이 6조 이상의 투자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AI가 아니었으면 이만한 규모의 투자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AI 도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의 진심이라는 거죠. AI가 느리지 않고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고 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지금 이 인프라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가장 중요한 흐름들 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AI 전력에 대한 감당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이만큼 지어 놓으면 뭐 하냐? 그 데이터 센터에 넣을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 전력을 어떻게 감당할래? 그러니까 전력 돈 내는 거 오케이. 돈 낼 수 있지. 근데 그 전력을 어떻게 생산할래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 AI를 돌리는데 전력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 전력을 생산하는데 지금 천연가스가 많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거죠. 뭐 최근에 원전하니 태양광하니 풍력하니 말이 많지만 지금 천연가스보다 다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AI 시대를 맞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 가운데 원자력보다는 천연가스에 주목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골드만삭스는 연구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안으로 천연가스가 데이터 센터 신규 전력 수요 중 절반 이상인 60%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2030년까지 계속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을 뭘로? 천연가스로 전력을 감당할 예정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왜인가요? 다 설명드릴 겁니다. 텍사스 지역 날씨가 빨리 따뜻해질 것이라는 기상 예보를 감안하면 냉방 수요 증가도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천연가스가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전력량을 쓴다는데 전력이 어디에도 많이 쓰이죠? 네, 여름철 냉방기에도 전력이 많이 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절적인 요인, 그 다음에 그 플러스 알파로 AI 데이터 센터 요인이 합쳐지면 이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나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 굴착 장비 수가 감소하는 등 생산 활동이 주춤한 정황이 나와 공급 위축 가능성이 떠오른 것도 추가적인 시세 상승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의 공급은 좀 줄 것 같고 천연가스의 수요는 늘어날 것 같고 그럼 가격은 오르지 않겠냐 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중요한 게 뭐냐? 아니 왜 천연가스로 전력을 감당하나요? 굳이 천연가스로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보면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냐?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출력이 간헐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뭐 만들어지기도 하고 안 만들어지기도 하고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완전히 뭐 이 제로, 탄소 제로에 가까운 에너지를 생산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배터리 저장소 구축이 초기 단계라 판단을 해서 사실 전력을 많이 생산한다 해도 충전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진짜 많이 생산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당장 전력을 어디서 생산을 하냐? AI 개발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하려면 천연가스 소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뭐 다른 걸로 충족 안 되면 천연가스 써야지. 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지난해 풍력과 태양광이 전력 생산량 약 14%, 적지 않죠. 왜냐면 10% 이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면 상당히 잘했다, 방어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다 최대 전력 공급원인 천연가스가 43%입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미국의 전력 절반 가까이를 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생산을 누가 천연가스가 생산을 많이 한다라는 거고 그럼 당연히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리 지금 태양광 풍력이 열심히 한다고 한들 2030년까지 뭐 대체를 얼마나 하겠냐. 그때까지 하더라도 천연가스가 60%는 AI 전력 수요를 감당할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왜? 이거를 기반으로. 그래서 웰스 파고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미국 내 총 전력 소비량은 20%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전력 소비량이 20% 증가를 하고 그걸 감당하는 거에 60%가 천연가스고 그럼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 가격이 상승할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를 사실 미국이 굳이 돈 내가면서 쓸 필요가 있을까요? 천연가스 생산하는 거 굳이 미국이 주도 뺏겨가면서 따라갈 필요 있을까요? 그럼 천연가스를 누가 가장 생산을 많이 하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사실 미국은 이 원유에 흔들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흔들리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걸 가장 좋아해요. 그럼 천연가스를 누가 제일 많이 생산하고 누가 제일 많이 쥐고 있느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천연가스 생산량입니다. 여기가 미국이죠. 네, 여기가 러시아, 중국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짙을수록 천연가스 생산량이 많은 곳이다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규모로 보시면은 러시아가 뭐 엄청나게 생산하는 것 같죠. 뭐 그 다음 크기가 미국인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수량으로 보면은 미국이 1027이고요. 러시아가 699고 나머지를 다 합쳐야 뭐 한 미국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높다라는 거죠. 그 뜻은 뭐냐? 미국이 생산해서 여기저기 없는데 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없는 곳에다가 이 천연가스 뿌려줘야 돼요. 그럼 천연가스 미국에서만 수요량이 20%가 늘어났는데 추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천연가스 수요가 폭증하겠죠. 왜? AI는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늘고 있으니까. 그럼 천연가스보다 수요가 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누가 독점하고 미국이 독점하는 천연가스의 수요 증가, 가격 증가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천연가스 선물은 전거래일 대비 5.7% 올라 100만 BTU 해서 약 2.38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2.38달러가 뭐 높은 가격인지 낮은 가격인지 감은 안 오지만 어쨌든 오르긴 했다라는 거죠. 지난 1월 29일 이후 최고 가격이다. 높은 가격인가? 2월 최저가보다는 50% 오른 수치다. 그럼 바닥 대비 50% 올랐으니까 엄청 높은 거 아닌가?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11월 이후 하락세를 나타내 지난 2월엔 2020년 9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예상보다 따뜻한 겨울이 찾아오면서 수요도 줄었기 때문인데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최근 바닥 대비 50% 올랐다는 건데 그게 많이 오른 건지 조금 오른 건지 현재 위치가 높은 위치인지 낮은 위치인지 어떤 위치인지 이런 거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위치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를 그어놨습니다. 뭘 그어놨냐면은 지금 이 바닥에 그어놓은 선은 거의 최저점에 가까운 선을 그어놓은 거고요. 두 번째는 현재가를 그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이 최저가예요. 언제 19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넘도록 저가를 유지한 가격인데 여기가 대략 뭐 1.5쯤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에서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냐? 2.4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2.4를 보더라도 고점인가요? 아니면은 뭐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인가요? 우리가 2.4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에요, 사실. 높다라고 하면은 작년 2020년, 21년 뭐 이 구간이죠. 뭐 8달러, 10달러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래도 2.4달러 지금 구간이 많이 올랐다 하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 오른 거기 때문에 이 또한 높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거죠. 딱 선 그어보면 알잖아요. 아 그냥 적당한 수준이구나 또는 평균보다 좀 낮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천연가스의 가격을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그래도 바닥 대비 조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한 50%는 상승했다라고 보는데 이게 지금 조금 더 오른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뭐 6달러, 8달러 여기까지 아니더라도 뭐 한 4달러까지라도 오를 이유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계절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름철 미국 허리케인입니다. 2008년 8월 미국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허리케인으로 멕시코만의 천연가스 생산 시설이 타격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만이 어딘지를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2008년도부터 허리케인의 천연가스 가격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을 위한 계절 수요가 증가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했는데 두 가지 요인인 거죠. 허리케인이 불면서 천연가스 시설에 타격을 줬고 근데 추가적으로 수요로서는 여름철에 또 에어컨 가동이 늘어나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늘어난 거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공급은 주는데 수요가 늘었으니까. 그래서 2023년 여름에도 허리케인 영향으로 천연가스 및 원유 연속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매년 여름마다 미국에서는 특히 대서양에서는 낮은 온도, 이 높은 온도로 인해서 허리케인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보통 사이클론 또는 태풍, 허리케인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허리케인이 이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럼 그 허리케인이 매년 여름에 이 시설, 특히 멕시코만 근처를 휩쓸고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냥 천연가스 시설을 그냥 건드립니다. 매년 건드리고 지나가요. 그래서 매년 미국으로 북상하는 허리케인으로 천연가스 시설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아니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아니 시설을 주는지 안 주는지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설 위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미국에 있는 천연가스를 파는 이 어떻게 보면 생산하는 지역입니다. 그럼 태풍이 뭐냐? 여기가 멕시코만이에요. 그래서 태풍이 이 사이클론 아까 이 허리케인이 어디로 오느냐? 보통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옵니다. 어디? 이렇게 와서 이렇게 휩쓰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와서 뭐 요렇게 휩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렇게 와서 이 겉을 휩쓸고 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악은 이렇게 가는 게 최악이죠. 두 번째 최악은 뭐 요렇게 최악입니다. 또 다른 게 있어요. 어떻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휩쓸고 또는 요렇게 휩쓸고 또는 요렇게 가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천연가스 이 생산 시설을 이 허리케인이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태풍이 매년 여름마다 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여기 지금 뭉쳐 있는 애들이 싹 다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매년 여름에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편이에요. 매년. 근데 뭐 매년 어떤 허리케인이냐 또 다른 이슈가 있느냐 다른 요소가 있느냐에 따라 상승세가 더 세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지만 웬만해서는 여름마다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더라. 특히 7, 8, 9에 상승하더라. 허리케인이 오는 시기에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하더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천연가스 관련 기업에 지금이죠. 지금 이제 5월에서 6월 지나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7, 8, 9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기업? GSE라는 천연가스 기업에 관심을 두겠습니다. GSE는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를 원료로 해 경남 서부권역 등의 도시가스 공급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 천연가스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기업 중 하나고요. 월가에서는 AI와 데이터 센터용 천연가스 수요 증가에 주목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 최대 천연가스 기업인 체서피크 에너지는 올해 생산을 30% 줄인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천연가스가 그렇게 뭐 수요가 높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AI 때문에 높긴 했는데 사실 그거를 뭐 엄청나게 전망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왜? 공급이 좀 많기 때문에. 계절적인 요인과 AI발 천연가스 수요 증가로 기대감이 큰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GS입니다. 주가가 많이 올랐었죠. 작년에 천연가스가 올라갈 때. 그리고 나서 최근 바닥을 찍고 있는데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오르면서 주가가 뛰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다? 계절적인 요인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7, 8, 9 반영이 뭐 6월 달부터 반영이 되든 충분히 반영이 된다면 주가 상승이나 반등이 가능할 수 있을 만한 AI 관련 수혜 기업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지금 구간에서는 앞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천연가스에 주목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관련된 기업이 이 여름 계절적인 요인에 좀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GSE 관심을 두는 걸로 하고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를 저희 기원하는 이벤트로 HBM, AI 반도체, 그 다음에 저희가 XR까지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그냥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설치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100% 무료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HBM, 그 다음에 XR, AI 반도체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면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기원 자료 공개해서 올려놨고요. 누르시면 무료로 받아가십니다. 누르시면은 맨 밑에 HBM, AI 반도체, XR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반도체, 월가들의 투자법 정리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요. 믿져야 본전입니다. 무료로 모두 받아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5월 17일, 16일, 14일, 13일, 10일 추천주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추천주도 매일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 드리니까 장전 이슈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시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정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꼭 얻어 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10만 명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